네,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요. 앞으로의 시정 계획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번에 당선되셨을 때도 나오셨을 때 제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1년 뒤에 뵀더니요. 네. 좀 더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휴, 너무 고맙네요. 네. 네. 외모에 좀 신경을 쓰시나요? 그럼요. 신경 써야죠. 아니, 염색도 좀 하고, 예. 사실 저는 외모에 전혀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요. 네. 시장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에 대한 예의다. 주변에 이런 압력이 많았고요. 네. 또 사실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변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은 많이 바쁘시니까 네. 그런데 그 바쁘신 와중에도 책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니요, 제가 사실 이제 본래는 일벌레여서요. 네. 사무실에서 밤샘도 하고 막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 출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일찍 집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웬만한 뉴스도 보고 네. 또 드라마 요새 웬만한 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집사람하고 가끔 그러시군요. 채널권 둘러싸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요. 그럼 예. 이제 딴방 가고 이럽니다. 그러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 시정 관련된 질문들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사람 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을 하셨었거든요. 성과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아직 1년이니까 그렇게 저는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다만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복지시장 되겠다고 해서 복지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선 우리 서울시청 안에라도 그렇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다들 고민인 이 등록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약 한 30% 정도 금년은 6%를 복지 예산으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 이 어린이집 동마다 2개씩 만드는 거 지금 금년부는 저희들이 초과 달성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복지 기준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에서 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실제는 아니면서도 사실은 그보다 더 못한 분들도 계세요. 예. 법률적인 이런 틈새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 한 19만 명 되는데 그거 이제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지금 네. 약속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업적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반대로 그동안에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거나 또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 부분들을-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금 경제 위기 또 어떤 경기가 이렇게 계속 침체되면서 네. 또 저희들 채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게 많고요. 예. 또 뉴타운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 빨리 하여튼 그게 시행이 되든 네네. 아니면 해제가 되든 그걸 이제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절차가 또 쉽지가 않고 특히 네. 또 요새 쟁점이 돼 있는 그 매몰 비용 네. 만약에 해제될 경우에 이미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근데 그걸 서울시가 다 해드리기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가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되고 있고 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제가 이제 이 시정을 이어받고 나서 참 이렇게 정리해야 될 문제도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충분치는 아직 않았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후내년 하면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택 정책도 그렇고 서울시 이제 부채 문제도 좀 있고요. 네. 먼저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 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서울 시내에서는 주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른바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같은 데 사는 이른바 준주거에 사는 분만 네. 약 40만 명이 이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요? 통계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택 시장이 여러 가지 침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이런 게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오히려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조금은 빨라졌다 이런 또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택 공급에 큰 차질은 없게 이렇게 네.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 서울 재정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현재 네. 서울시 빚이 한 19조 원 정도 된다고 예. 하는데 네. 거기서 한 7조 원을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과연 제 약속대로 다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뭐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한 어떤 채무고 네. 또 이것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21억 정도가 말하자면 이자로 지출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인데 이제 이 중에 특히 SH공사의 채무가 그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SH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부동산이 또 요새 경기 침체 때문에 잘 안 팔리는 네. 현실이에요. 그래서 또 팔더라도 이걸 아무렇게나 팔 수는 또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개발의 목적에 따라서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뭐 꼭 7조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이게 막 채무가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나던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난 한 1년 동안 그래도 한 1조 2, 3천억 정도는 채무를 줄인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를 확실히 잡고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 시장께서 또 이제 평소에 시민의 삶을 바꾼 첫 번째 시장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제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사실 뭐, 삶이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은 이제 행정이라는 게 너무 이제 큰 틀에서 뭔가 이렇게 이 시민들에게 좀 각인되는 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사회 변화를 보여주시려고들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삶.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그 아까 보육 네. 있잖아요. 보육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젊은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동마다 2개씩은 최소한 하겠다고 하면, 물론 아직도 뭐 대기를 충분히 줄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눈에 이제 보이는 그런 것이죠.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 예. 공원도 저희들이 10분 거리, 10분 동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10분 안에 걸어서 그런 이 시설들이 있게 네. 만든다든지, 네. 뭐 그런 좀 작은 것들이지만 저는 변화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네. 하다못해 서울 지금 광장도 옛날에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좀 규제적인 요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누가 와서 쓰든 다 좋다. 그래서 일단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네, 그냥 네, 네.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런 거는 변화가 눈에 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또 눈에 띄던데, 근데 과연 이런 게 서울시 하면은 일단 대도시 개념이고, 그 어떤 빌딩들도 많고 이런 아파트들도 아파트들이 많이 많이 빽빽하게 있는 이런 광경들이 떠오르는데, 과연 여기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동네가 이런 말 만들기 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골에 요새 어르신들이 다 사라지고 막 뭐 이렇게 띄엄띄엄 계신데 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만들기나 지역 공동체 이런 게 사실 어렵고 먼 게 아닙니다. 청주의 어느 아파트에서요. 그냥 이렇게 처음 이사 온 어떤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저 이사 온 몇 동 몇 호 이사 온 누구예요? 뭐 제 동생 이름은 누구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잘 앞으로 인사하고 지낼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포스트에서 계속 그 밑에 붙여갖고 예. 수십 개가 그래갖고 그냥 다 서로 마음이 트였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든다는 그런 거죠. 네. 아파트 살면서 앞뒤 인사도 안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이제 하잖아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간단하고 가까이 예.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장께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알기로 이제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이 좀 더 이제 글로벌화되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은 어떤 투자라든가 이제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하고 계십니까? 뭐 너무 당연하죠. 네. 그래서 뭐 좀 저는 YTN이 많이 좀 이렇게 제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예. 이른바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시설의 예산이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약 한 4천억 정도가 더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꼭 필요한 것들, 물론 예.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정말 아껴 써야 되고요. 예. 그 대신 말씀하신 정말 21세기 글로벌 도시로 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저희들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SOC에 결코 제가 게을리하겠다 이런 거 없고요. 특히 또 도시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작년이죠. 우면산에 아주 큰 이 홍수가 있어서 뭐 16분이나 되는 예. 귀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저희들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보면 용산 국제업무단지라든지 네. K-팝 전용 공연장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그 용산 계획이신가요? 국제무지구는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미 뭐 전임 오 시장님 때부터 네. 계획이 되어 왔던 건데 이제 이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제 네. 내부 간에도 조금 예. 이견이 좀 갈등이 생기셔서 예.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또 주민들 간에도 이게 굉장한 어떤 논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걸 잘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그 다음에 K-팝 공연장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어디 할 건가 지금 고민 중인데 이것도 구청끼리 막 서로 하겠다고 지금 싸우셔서 그 결정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네. 그 지금 주로 이제 잠실하고 네. 네. 저쪽 그 창동 네. 강북 지역에 그 다음에 또 강서구의 마곡 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서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어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하도 예민하게 싸우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우면산 터널 하면 이제 민자 투자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비판 여론도 이제 상당하고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들에 투자한 금액만도 이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부 그 공공 자금이 부족할 때 민자를 갖다 쓰는 것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계약이 충분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지나치게 그 민간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이런 거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미 계약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뭐 쉽게 바꾸는 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이른바 뭐 사업과 계약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네. 시민들의 그런 세금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중이신가요? 민간 사업자들 네, 계속 논의 중이고요. 네. 뭐 쉽지만은 않지만 꼭 해내겠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최근에 네.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하셨는데 사실 의무 휴업을 지키지 수사가 않은 아니고 그 조사였죠. 조사를 네. 하셨는데 그 의무 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어떤 보복성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네, 또 네. 이게 강제적으로 너무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근데 뭐 저희들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네. 말하자면 법을 어겼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그 강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원만하게 대형 유통마트는 뭐 이렇게 한 달에 2번 쉬는 원칙 그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 지도도 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예, 2014년 6월까지입니다. 2년 8개월이 남았 예, 네. 이제 1년도 채 안 남으셨네요. 2년이 안 남았죠. 아, 2년이 그렇죠. 안 남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계획들도 참 많고 진행 네. 중인 사업들도 많고 한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다시 시장에 재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자들의 유도신문에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사실 제가 이렇게 임기 중에 있는 2년 한 8개월, 3년이 채 안 되는 이 기간도 저는 참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지지하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시민들의 마음에 달렸죠. 정답이시네요. 잘 피해가셨습니다. 예. 예, 취임 1주년을 맞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